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은 노동절입니다. 그런데 빨간 날이 아니라서 쉬는 사람도 있고 쉬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한마디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라면 오늘은 노동의 의무가 없고 일을 안 해도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공무원이나 교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누구는 쉬고 누구는 출근하고 그래서 반쪽 휴일이라는 지적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게다가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을 보면 59.1%, 10명 중 6명이 출근을 하는 셈입니다. 어제 생방에서도 보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긴 했는데 세계 각국에선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고요. 한국에선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때 이를 못마땅히 여기고 노동절 날짜를 3월 10일로 바꾸고 명칭까지 근로자의 날로 바꿉니다. 이후로 1990년대 후반이 돼서야 날짜는 5월 1일로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은 안 바뀌고 있고요. 노동과 근로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명백히 의미가 다르기에 근로가 아니라 노동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참고로 민주당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바꾸자라고 목소리를 높여왔고요. 최근에는 주 69시간제 입법을 막고 주 4.5일제로 나아가겠다 이런 약속을 하기도 했죠.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 지켜볼 대목이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귀국을 했죠. 돌아오는 길에 하늘색을 입었다. 기자들과는 즉석 셀카도 찍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다가 지금은 내려간 상황인데 7개 단독 일정을 소화했다며 김건희 씨를 띄워주는 게 기자들의 역할입니까? 들었다 하면 품절이라며 38만원짜리 김건희 순방백이 뭐길래 이게 지금 언론이 보도할 내용이냐고요. 심지어 BTS도 픽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손에 들린 백의 정치란 보도까지 나오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한국경제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면 더 가관인 게 무슨 친환경 패션이라 그러고 이걸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고 김건희 씨가 이런 걸 들 때 품절 사태를 빚기도 했다 그러고 가장 힙한 흐름엔 착한 패션과 괴를 함께한다 그러고 이렇게 택도 없이 띄워주니 당연히 오히려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지가 현 시점에 다뤄야 할 내용이냐? 한심하고 천박하다. BTS 발끝에도 올리지 마라. 이런 비판에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에서 대놓고 경고를 하고 있고 한중일 북중러로 나뉘어서 안 그래도 타격이 큰 데다 백악관에선 한국이 133조 원이나 투자해서 미국에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런 입장을 전하고 있으니 이건 뭐 미국 가서 미국 좋은 일만 하고 온 거 아니냐 란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김의겸 의원은 총 통틀어서 150조를 내고 아메리칸 파이나 부르고 온 거 아니냐, 역대급으로 비싼 노래방에서 150조짜리 노래 한 곡 부르고 온 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언론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한국 청년들은 아메리칸 파이보다 일자리 부족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한국 언론에서 다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 이철규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큰 그릇을 갖고 있다고 띄우며 대한민국 남녀가 평화롭게 공존하며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지향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생방에서도 지적했듯이 여가부 폐지란 포스팅 올린 거 누굽니까? 그래놓고 또 아직까지 공약을 안 지키고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서 반대로 논란을 키운 건 또 누굽니까? 이철규 총장에 따르면 얘기를 다 듣는다고 하는데 조선일보에서조차 59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는 거를 꼬집은 건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뭐 앞뒤가 맞아야 듣는 척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번에 오죽하면 핵인지 감수성이란 신조어까지 나왔는데 그만큼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어서 이런 밈까지 나온 거고요. 우크라이나 대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당한 요구를 하고 있죠. 디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이렇게 SNS에 직접 사진과 글을 남긴 겁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겁니까?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내부도 굉장히 어수선한데요. 김태효 씨를 어설프게 따라갔다가 망신 제대로 당한 데다 제어 불가능한 정광훈 씨가 계속 또 폭탄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광훈 씨의 돌출 발언이 계속되고 있어서 국민의힘 내부에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방금 나왔고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공식 논평을 냈지만 최근 대통령실에 전화를 받았다는 정광훈 씨,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또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요. 정광훈 씨와 단절했다는 입장을 가졌던 국민의힘 지도부 다시 난감해진 겁니다. 문제는 어떤 말을 해도 정광훈 씨한테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이고요. 국민의힘 관계자도 최근 김기현 대표가 정광훈 씨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해명을 듣고 변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태영호 씨는
엄한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 않는다 라는 말까지 해서 지도부 내부에 파열음까지 커지고 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응책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그냥 무시하자, 먹금이 답이다 라고 하고 있다 하고요. 반대로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 어떻게 정광훈을 무시를 할 수가 있냐, 대응할 수밖에 없다 라는 반응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에선 김재원, 태영호 등 지도부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원래대로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을 겁니다. 법세련 출신 이종배 시의원 바로 사진 찍어서 언플 열심히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방금 전 속보로 검찰에서 송영길 경선캠프 관계자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고 하죠. 정말 기가 막히단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